부산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황령산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사업 관련 협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구 동대신동에 실버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서구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 끝자락 북부 공창마을이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이 마을의 역사 재조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시의회가 13일간 진행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선 심사 보류하고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심사한 51건의 조례안 중 심사 보류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이 중 해양도시 안전위원회가 심의한 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일부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층수를 제한하는 관리보다 부산시 전체 난개발 방지와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운대 수목원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해 시설 사용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송현준 의원은 지난 28년간 가덕도 전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리, 장항, 서중, 남중 4개 마을은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 복합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과도하게 가덕도 전체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으므로 강철호 의원은 삼복도로 지역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 통학버스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삼복도로 지역 학생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교통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산시의회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착공 전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황령산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사업 관련 협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원지 난개발 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환경훼손 문제 등에 대해 부산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개발 사업을 봐왔었지만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주민공람의 결과를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그 시나 그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걸 봤는데요. 대부분 다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 협의하겠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하겠다도 다 반영입니다. 다 100% 다 반영입니다. 대단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 거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원 플러스 그룹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16m 높이의 봉수 전망대를 조성하고 부산 진구에서 전망대까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는 부산 진구청과 진입도로 신규 개설 등 공공기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황령산에 케이블카며 봉수 전망탑, 호텔을 만들면서
생태 숲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황령산은 부산 진구청만의 산이 아닙니다. 업자가 제공하는 기여의 정체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기여가 황령산의 생태적 자산과 국민의 항구적 공동체적 이익에 유리된다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환경단체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난개발보다 보전을 통해 가치를 더 높이는 생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는커녕 입법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2대 국회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을 완성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구 동대신동 주택가에 실버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시의 15분 도시 정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거점 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실버 복합 문화센터는 동대신동 주택가에 들어섭니다. 이전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된 곳입니다. 구는 이곳에 지상 8층 규모의 센터를 짓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쉼터, 3층은 노인종합지원센터와 노인회 서구지회 사무실 등이 들어섭니다. 이외의 층은 각종 프로그램실과 체육활동 그리고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전체 면적은 약 1000제곱미터로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실버 복합 문화 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선농이라든지 노인 건강 정진 그리고 문화 복지 등 전체가 완탑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버 복합 문화센터는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착공식엔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고 바로 앞 공동주택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가장 끝 북구 금곡동 공창마을이 4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들은 무산되고 도시재생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옛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와의 경계, 부산 끝자락 북구 금곡동 공창마을입니다. 돌을 쌓고 짚을 얹어 지은 집들은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2층 주택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변이 아파트 단지들로 높아지는 동안 공창마을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 땅을 수용해 소방학교와 부산인재개발원 등이 들어선 뒤에도 마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당시는 마을에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나서 놓고 보면 도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교통운송 같은데 어떤 교육국 받고 할 때는 차가 엄청나게 많이 몇 천 대가 들어옵니다. 매연만 남기고 가지. 그 사람들이 이 동네에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각종 개발 사업은 무산됐고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됐지만 효과는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졌습니다. 함영동만 나가도 금고 갔다 하면 댁이 없는 사람으로 다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시는 거예요.
지난 5일 부산시 의회에선 공창마을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종진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공창마을의 역사를 되새기고 마을을 브랜드화해 줄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또 인근 연수시설과의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실태 조사를 먼저 한번 해서 주민들이 무슨 아픔이 있고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달라, 현실을. 이종진 의원은 이 같은 부산시의 움직임은 부산의 또 다른 공창마을을 재조명해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북구 금곡동 공창마을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동원 기자, 마을 이름만 봐서는 조금 생소한데요. 공창마을 어떤 곳인가요? 공창마을은 부산의 그 낙동강 줄기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조금만 넘어가면 양산인 그 도시철도 2호선 종착역인 호포역이 바로 나오는 곳입니다. 앞쪽으로는 낙동강이 있고 뒤쪽으로는 금정산이 있다 보니까 옛부터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물류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었고 또 누룩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7, 80년대 때는 새마을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곳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신축 2층 양옥주택들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 계량주택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마을 같은 분위기들이 자아지고 있죠. 네, 취재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모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어떤 세트장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생활 환경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볕이 굉장히 잘 들었었고 또 조용한 마을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골목들이 굉장히 좁고 복잡해서 차량으로 다니기도 좀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마을 주변으로는 다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는 높게 서 있는데 이 마을만 이렇게 낮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한눈에도 펼쳐지는 거고요. 아파트는 한 8, 90년대 때 계획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솟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창마을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굳이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때 아파트 짓는 걸 좀 반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10여 년 전에는 이게 낙후된 마을을 좀 되살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고 이때 만들어진 그 마을 행복센터가 그나마 지금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볕이 잘 들고 참 조용하면서 또 옛 모습이 남아 있지만 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불편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공창마을이 있는 이 금곡동은 전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그 저소득 임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이게 그 정부 또 부산시의 정책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집중을 시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신도시인 화명동에는 1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금곡동에는 복지관이 6개나 또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금곡동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제가 만나본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곡동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좀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금곡동 친구랑 놀지 마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정책상의
정책에 따라서 이 임대 아파트가 밀집지가 됐다고 하면 이 주민들은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받는 피해들을 뭐 보상을 해달라라는 거죠. 뭐 그 보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이 공창마을 뒤편에 보면은 부산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소방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성할 당시에 이 공창마을 주민들의 그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주민들이 이걸 수용 당할 때는 이것들이 들어오면은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또 여기에서 소비 생활이 많이 늘어나면서 살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모든 뭐 식사라든지 소비 활동은 구내식당, 구내매점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땅만 뺏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때문에 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구내식당 말고 밖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소비 생활을 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단순히 마을에서 이 소비 생활을 많이 하는 걸로는 주민들 불편이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이 낙후된 마을을 좀 개발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형태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처럼 단순한 아파트를 짓자라는 게 아니라 뭐 앞에 강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또 도시철도 또 뭐 교량 뭐 이런 큰 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이 편한 만큼 이곳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좀 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또 마을의 평균 연령도 줄어들어서 더 활기찬 마을이 될 거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들은 또 뭐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뭐 역사성을 되살려서 사람들이 이 마을에 대한 그 이미지를 조금 더 뭐 순화시킨다든지 또 환경 정비를 조금씩이나마 진행을 해서 이제 공창마을처럼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개발되지 않고 있는 마을의 개발 모델로 좀 삼아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공창마을 환경이 좀 나아지는 작업이 시작됐으면 합니다. 장동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대표 조형물 중 하나인 사막여우가 훼손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사정을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는 13년 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작가는 저작권을, 사하구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감천 문화마을이 관광 명소화되자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는 대표 포토존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충격도 가중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추락 방지턱에 올라앉으며 조형물에 기대거나 손으로 잡는 행위로 인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2020년 두 조형물에 대한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작가 측에 연락해 700만 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사하구청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조형물의 보호를 위해 이처럼 주의 문구를 붙이고 안전 발판까지 마련해 뒀지만 사막여우는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이처럼 임시 보호 조치돼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볼 때마다 안 좋고 외국인들이 사진을 인상적인 사진을 찍고 가시고 싶어 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 시그니처인데 사실 어린 왕자고 사막여우는 되게 예쁘게 찍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가 뭐 너무 테이프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사하구의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상 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일반 보수업체에 의뢰했지만 모두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조형물에 대한 저작권 때문.
작가와 협의 없인 개보수나 철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전 보수 비용의 수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구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가와 협의 중입니다. 그 제3자 보수는 가능하나 작가와 협의해서 제3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과하게 부르니까 철거는 가능하나 그것도 작가랑 협의하에 파괴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이제 철거해서 이제 다른 곳에 보관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돼. 감천 문화마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약 60점.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작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 유지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남구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와 부산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생,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입니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남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 13일 사상구와 부산보훈병원 사상구 보훈단체협의회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상구 보훈가족의 건강과 돌봄 등 5개 분야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함께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보훈병원 보훈헬스케어 TF팀이 매월 보훈회관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법 지도와 원스톱 의료지원 연계, 개인별 보훈 서비스 안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구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 병원 진료비 등으로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는 200만 원, zet쌍둥이 이상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북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